네, 다음 키워드는 노페이크 보겠습니다. 유튜브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노페이크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서 유명인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탐지 기술을 네네. 확대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 걸까요? 일단 유튜브가 이거를 이제 가짜 얼굴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최근 들어서 이 노페이크라든가 AI 기술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이런 걸 만드는 계정들을 거의 다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AI 기술에 대해서 가짜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규명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 작업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천천히 작업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미 어떤 영화협빈협회라든가 성우협회라든가 많은 협회들과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셀럽들에게 테스트를 하겠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AI 콘텐츠에 일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창작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AI가 생성되거나 편집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의 신뢰도 및 브랜드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SNS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망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AI와의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게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AI에 대한 규제가 사실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사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상당수의 것들이 뭐냐면 AI 기술은 발달하는데 이런 데 대한 규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이런 지적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창작자와 시청자 간의 신뢰를 그래야 구축이 된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어떤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가 콘텐츠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이런 걸 미리 이런 방식을 도용해서 없애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것들이 어떤 가이드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련을 해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가이드를 제일 먼저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만약 어떤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 뉴스를 정말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하는 게 정말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유튜브가 미리 자신들이 어떤 필터링을 해주겠다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유명인의 빅페이크와 허위 정보를 주는 게 민주주의와 금융 질서와 이런데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소모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가짜 바이든 음성이라든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투사 영상이라든가 연예인의 성희롱 딥페이크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이라든가 금융사기라든가 인격 침해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온상이 사실 유튜브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에 이제 자신들의 온상이 되는 것에 윤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디지털 헌법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콘텐츠 폭등하는 시대에 신뢰 기반의 플랫폼으로 먼저 나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사실 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튜브의 노페이크 정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튜브가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AI 시대를 좀 맞이하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사실의 책임이라는 사이에서 어쨌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앞으로 유튜브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게 될까요? 일단 유튜브는 이런 것 같아요. 너의 것으로 승부를 하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하더라도 남의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너가 가진 것으로 창작자라면 너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갖고 해서 AI 콘텐츠의 진위 구분의 시스템을 표준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반드시 명시된 라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향후에는 이것도 이제 아마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출처가 콘텐츠의 품질에 저가 되는 건데 요거를 안 했을 경우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알고리즘의 신뢰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추천 알고리즘에 단지 클릭수가 아니라 이게 사실성이라든가 출처 명시라든가 AI 합성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AI가 합성이 됐다 그러면 이걸 점수를 낮춰서 점수를 거의 안 주던가 해서 아니면 이걸 상업화 점수를 안 주는
이런 방식의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작자의 등급제라든가 투명성 레이어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 책임성 있는 창작자라든가 자신의 것으로 승부하는 이런 창작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광고주에게 어떤 광고를 주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로는 법적 정책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콘텐츠 질서의 어떤 정립을 재정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이 아닌 AI 시대의 어떤 신뢰의 운영 체제를 목표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되면 디지털의 공공성이라든가 실질적인 플랫폼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